안녕하세요. 김재준 강사입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행정하고 지방자치론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지방 취급 시험도 끝이 났고요. 또 몇 달 전에는 올해 국가 취급 시험도 끝이 났죠. 그래서 내년 7급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요. 저는 작년 3월까지 여러분들이 되시려고 하는 공무원 신분이었고요. 그래서 행정고시 55 학교에서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지방자치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위원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치분권위원회라고 대통령서 위원회가 있어요. 아마 지방자치론 관련해서 중요한 위원회죠. 그리고 8년 사이에 제가 정부 지원 유학으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왔어요. 자, 그래서 제 강의는 뜬구름 잡는 행정학이 아니고요. 8년간 실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위주로 해서 뜬구름 잡는 행정학을 좀 많이 개선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방대한 행정학도 아니고요. 저도 이제 수험 경험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수험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게 내가 국가직을 공부해야 되나 지방직을 공부해야 되냐. 아마 이 경우의 수가 많죠. 왜냐하면 시험이 바뀌었죠. 제도가 7급 국가직과 7급 지방직이 시험 과목도 다르고요. 절차도 좀 다르죠. 그래서 과목 개편으로 해서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7급 준비하다가 좀 무리다 싶으면 9급 공채를 준비하면 됐죠. 근데 그게 안 되죠,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경우라도 행정학 필수 과목이죠.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기 전에 7급을 준비하시려면 반드시 자격시험을 따두셔야 되죠. 미리 영어나 또 한국사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7급 국가직 7급을 내가 중심으로 준비를 하겠다면 사실 이번에 국가 7급이 개편된 게 5급 공채 준비하신 분들이 같이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PSAT가 들어왔죠. 그럼 이제 7급 국가직을 보고 나서 지방직 7급을 보시려면 결국은 국어를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가 7급을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면 일단 PSAT를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사실 국가 7급도 그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 7급 시험도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난이도 올라간 난이도에 대응하려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시고요. 법령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당락이 이렇게 결정됐죠. 그래서 법령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아셔야지만이 기출 문제, 실제 문제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죠. 자, 전체 일정은 2020 내년이죠. 내년 4월까지는 이론하고 기출 문제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법령하고 동영 모의고사를 잘 준비하셔야 되죠. 시험이 2차 시험이 뭐 9월 정도인데 왜 이렇게 짧게 잡았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기간 뭐 하셔야 되죠? PSAT 하셔야 돼요. PSAT. 그래서 이 기간 제가 좀 제외했고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지방직 7급을 중심으로 하겠다면 이제 경우의 수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국가 7급에 비해서 지방 7급은 PSAT 부담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경제학 하셨던 분이면 뭐 그대로 지방 7급에서도 경제학 하시면 되지만 난 지방 7급을 중심으로 하겠다 하신 분들은 사실은 국어하고 이 시간에 PSAT랑 경제학 하실 시간에 국어와 지방자치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정을 따라가 보면 2022년 4월까지는 마찬가지로 이론이랑 기출문제 푸시고요. 4월부터 6월까지는 법령하고 동영 모의고사를 좀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차이 이거죠. 지방자치론에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나머지 기간에는 뭐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론이 뭐 가중치가 낮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한 과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론이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올해 지방자치론이 작년에 비해 좀 어려웠어요. 지방자치론이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니라 법령에서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자치론에 중요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사실 뭐 행정학 같은 과목은 보통 몇 달 혹은 몇 년 공부하시는데 지방자치론은 뭐 한 달 혹은 뭐 2주 만에 끝내시려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유를 가지시고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지방자치론에 집중을 하셔야 훨씬 전략적인 대응이 되겠죠. 자, 이것도 고민하고 계시죠. 결국은 아직 현행 시험 제도에서 과연 9급
시험을 보험용으로 준비를 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인데 과거엔 상관없었죠. 과목이 7급이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7급 시험을 충분히 준비하셨던 분이면 9급은 그냥 더 보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현행 제도상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7급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영어, 한국사 물론 자격시험 있죠. 자격시험 있긴 한데 분명히 어떤 시험의 결이나 난이도가 다르죠. 근데 별도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쏟으시는 순간부터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7급 시험 과목에 대해서 합격권까지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그래도 내가 보험을 들어야겠다 하면 그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시려면 이 수험에서는 둘 다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7급을 준비하시는 분이면 내가 국가 7급에 집중할지 아니면 지방 7급 중심으로 공부할지를 확실히 정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훨씬 합격 확률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수험 행정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행정학 처음 수험 때 처음 공부하시는 대부분일 텐데 이 좀 행정학이라는 게 결국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영어 단어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는 단어죠. 푸시라는 단어예요. 이 푸시라는 단어를 처음 보셨을 때 잘 와닿지 않죠. 이해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처음에 이 푸시라는 단어를 의미는 알아야겠죠. 그런데 이게 나한테 완벽하게 정착이 되려면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접하셔야 되죠. 아마 이런 단어는 우리가 문을 열 때 아니면 인터넷 하다가 수백 번 보셨을 거예요. 수백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행정학에서 단어를 하나 가져왔어요. 추가경전예산이요. 공무원들한테는 이 추가경전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행정학 공부하실 때도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단어, 새로운 단어를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물론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거고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신 다음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단어가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에는 기본 강의 때 학습하시고요. 다양한 상황은 사실은 영어 같은 과목은 우리가 수험 공부 안 하더라도 평소에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행정학은 수험 공부를 별도로 하시지 않으면 별로 보실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서나 진도별 기출문제나 기출문제 혹은 도형 모의고사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익히실 수밖에 없어요. 자,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출문제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출제 범위가 기출문제이기 때문이죠. 좀 안타깝게도 행정학도 점점 수험생들의 수준이 높아가다 보니까 대학 때 배우는 행정학 개론 수준에서 많이 벗어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올해 국가직 7급과 지방 7급에서는 전공 서적에 나올 법한 내용들이 출제됐죠. 자, 아마 기존에 나와 있던 제 교재나 강의가 제 강의랑 어떻게 차이 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이제 학습을 다 했죠.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시중에 나와 있던 교재나 강의들을 다 학습을 했어요. 보니까 수험생들 불만 사항이 주로 교재는 교재대로 가고요. 또 강의는 강의대로 가고 또 기출문제는 또 기출문제 가다 보니까 교재랑 내가 기본 강의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출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솔루션은 어떤 거냐면 교재랑 강의 내용이랑 기출문제를 일치시키는 게 제 기본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 두꺼운 기본서 문제집 대신에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기본서 300페이지 이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진도별 만든 문제도 압축을 많이 해놨어요. 자, 어떤 식이냐? 이렇게 했죠. 예를 들어서 파생적 외비호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제 언어로 기술한 게 아니라 기출에 나왔던 선지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내용은 다른 기출문제 나왔던 선지, 두 번째도 기출에 나왔던 선지, 그리고 파생적 외비호가로 해서 설명해왔던 기출문제도 있었거든요. 그 보기를 제가 그대로 책에 다 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서 공부하시면 기출문제 선지나 보기를 자연스럽게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2000문제 정도 돼요. 기출문제 2000문 정도를 제가
300페이지 안쪽으로 해서 담았고요. 책이 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도 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만든 이유는 간단해요. 기존의 두꺼운 기본서는 한 번 혹은 두 번 보기 어렵기 때문에 10회 이상 보시라고 제가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날개 문제 있죠. 날개 문제 다 없앴어요. 그래서 빠르게 회독하실 수 있게끔 기본서를 좀 구성했어요. 자, 그럼 진도별 기출문제도 역시 압축을 했죠.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진도별 기출문제 행정학들 보통 한 1000페이지 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 번 볼 때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 번 보시려면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뭐 행정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전체 공부 시간의 20%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 역시 다 압축을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 기출 선지를, 정답 선지를 댔다가 제가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021년 국가직 9급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담스라는 의의 공정선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이게 틀린 선지를 해서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바른 표현은 어떤 거냐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이게 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 문제를 OX로 만들었다면 이 원래 기출 선지가 틀렸고 그에 대한 설명이 또 딸리겠죠. 근데 제가 한 문장 안에 맞는 표현, 틀린 표현 다 써버리면 이 문장 하나만 보시게 되면 기출 문제를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기출 선지를, 정답 선지를. 자, 이런 논리를 해서 다 만들었죠. 자, 그래서 1200문제를 제가 한 100페이지로 다 줄여놨어요. 마찬가지죠. 왜 제가 줄여놨냐면 여러 번 보시라고 줄여놓은 거예요. 여러 번. 기출문제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 책에는 100페이지면 굉장히 양이 작기 때문에 뒤에 시행처별 기출문제를 32회분 정도 담아놨어요. 이거 다 담아도 페이지가 300페이지가 안 돼요. 그 말은 이 책은 그래도 10회독 정도 실제로 가능한 분량이겠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 커리큘럼인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만 공부했을 때 30일간 10회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론 강의는 제가 기본하고 심화를 별도 구분 안 했고요. 이론하고 심화가 통합 강의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단건한 기본서로 강의를 진행하고요. 이 보실 때 제 강의 들으면서 한번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2번 정도 본인이 복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진도별 압축 문제도 한 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15일 정도의 이론 강의 다 끝내셔야 돼요. 행정학은 특히나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강의 가능하면 15일 이내에 다 끝내시고 3회 정도까지 하시는 거, 그걸 목표로 삼으셔서 공부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풀이 강의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진도별 압축 1200문제인데 마찬가지예요. 강의 들으면서 진도별로 문제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다시 이 기간 동안에 그 해당하는 이론편 내용 보시는 거예요. 문제랑 기본서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반복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죠. 이 작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시행처별 문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여기 진도별 문제에서 시행처별 문제를 잘 안 넘어가시는 분 많거든요. 왜냐? 내가 충분히 학습이 안 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머뭇거리시는데 절대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시험장 가서는 실제 진도별 푸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전 영역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행처별 문제를 특히 잘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옆에 도형 모의고사가 도형 모의고사가 뭐 실제 실전 문제가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죠. 도형 모의고사는 목적이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도형 모의고사의 목적은 뭐냐면 아무리 강사가 뭐 모의고사를 퀄리티 높게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출 문제보다 좋을 수는 없죠. 일단 권위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 모의고사 풀어보신 이유는 뭐냐면 제한 시간 내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시행처별 문제는 문제 내용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 이 도형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용이에요. 혹시 내가 도형 모의고사 풀 때 뭔가 기출문제 잘 안 나왔던 문제 막 들어있다고 해서 불만이신 분들 계시는데 이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래서 도형 모의고사 풀다가 모르는 문제 나왔다.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 행정학 30일 10회독 커리큘럼이 있고요. 이 내용을 하시면서 7급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추가적으로 좀 더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법령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올해 결정적으로 차이 났던 게 법령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누가 조금 더 아는가에 따라서 당락이 좀 갈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방학칙으로는 제가 6월 정도에 개강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월이 지방직 9급이 끝이 났죠. 그래서 지방직 중심으로 지방 7급 중심으로 공부하실 분들이면 분명히 지방직 9급 시험 끝나고 그때쯤 아마 지방학칙을 시작하실 텐데 뭐 8월 9월 가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6월부터 바로 하셔야 되고 지방자치로 한 문제나 행정학 한 문제나 다른 과목 한 문제나 가중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지방자치로는 한 2주 정도 공부하고 그냥 시험 들어가려고 하셔요. 자, 그러면 내가 한 3달 정도 충분히 공부 시간을 많이 가지면 상대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과목들은 이미 많이들 공부하셨기 때문에 차별하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론에서는 이번에 특히 변별이 많이 갈렸어요.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를 20회분 풀어드릴 거고 기출문 선지랑 법령 강의를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시면 계실 텐데 공기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를 모두 다 해설을 만들어서 다 올려놨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시험 이제 올해 10월 16일이었죠. 제 17일 날 바로 해설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해설 강의가 다 올려놨어요. 그만큼 제가 지방자치론에 관해서는 충분히 기출 문제나 분석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려진 난이도에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았어요. 어려도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꼼꼼하게 다 하셔야 되고 법령도 상세하게 학습하셨어야지 잘 대응이 됐을 거예요. 자, 기타 질문이나 뭐 기출문제 압축 자료들은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각 제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보시면 충분히 다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죠. 꿈은 항상 응원드리고요. 충분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